이번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이별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나이. 시국도 이런데 하필 또 이별수가 들어오는 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라앉아요. 그래도 이별수가 드는 나이를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시청자분들 또 달력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별수가 든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기 직전에 파혼이 된다든지 아니면 연인 관계에서도 헤어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혼수가 함께 동반돼서 들어온다는 점 함께 생각하셔서 유념하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유생이신 분들 28살이시거든요. 약간 올해가 불안정하세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도 굉장히 티격이 날 수가 있고요. 다툼이 굉장히 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셔야지 되고요. 이별수가 약간 좀 많이 보여서 현재의 연인이신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생각해 보셔서 조금이라도 서로를 좀 존중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3살 무진생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별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1 경술생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결혼을 해서 살고 계시는 배우자분과 깨지는 문서가 들면서 이혼 위기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강력하게 보인 분들이 계셨거든요. 64 정유생이신 분들. 요새 황혼이혼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유생이신 분들도 이별에 운이 들기도 하고요. 깨지는 문서가 들기도 합니다. 78 개미생이신 분들. 약간 좀 젊으신 분들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또 보이기도 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심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저도 좀 굉장히 조금 기분이 좀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46살 을묘생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분이나 혹은 와이프분하고 다툼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좀 서로가 해주신다면 이별수는 누구나 다 들어요. 너가 다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만났는데 어떻게 안 다투고 안 싸우고 살겠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별 운이 몇 년에 한 번씩 사람들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다들 드시거든요. 이 시기를 극복하고 나시면 또 드는 해가 있고 또 드는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명해드리는 이 나이에 속해 계신 분들은 올해는 웬만하면 조금 서로 양보하는 해가 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네, 혹시 나이 많으신 분들 네. 중에서는 이제 사별도 포함이 되나요? 네, 사별도 포함되죠. 깨지는 문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것도 어쨌든지 간에 없어지는 문서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명이 다 됐기 때문에 살아온 명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하는 문서가 되는 거죠. 마음이 안 좋네요. 아니요. 이번에 이제 2020년에 이별을 겪을 수 있는 나이 이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헤어진 연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붙어있거나 네. 너무 못 봐서. 그래서 하반기 때도 좀 조심해야 될 나이를 알려주시면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에 이별수를 겪고 이별수가 들어오는 그런 나이와 띠를 말씀을 드리고 20대부터 가야죠. 25살 병자생.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병자년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좋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해는 물이 굉장히 하반기에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자생들은 올해는 만났던 인연도 헤어지라는 그런 하반기고요. 29살 임신생. 올해는 운은 좋아요. 운은 좋은데 연인의 운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후반기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없었다고 봅니다.
만났던 인연도 헤어지고. 근데 실망은 하지 마세요. 네, 이별수가 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인연이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희망을 거세요. 32살 기사생. 기사생 같은 경우에는 다 헤어져. 이분도 헤어졌어요. 어떡해. 결혼 빨리 하신 분들은 이혼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올해는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서로 직성이 있다 보니 시비수가 들어오다 보니 부딪히고 하다 보면 이별수가 들어오니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44세 정사생이 상반기에도 그렇게 좋은 기운은 아니었는데 하반기에는 뭐 이제 이렇게 밖을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인을 통해서 안 좋은 인연을 또 만나서 이렇게 부부지간에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별수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오고 뭐 이렇게 신경질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6세 을묘생. 인간 풍파로 인해서 잦은 싸움이 일어나요. 잦은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주 싸우는 일이 많겠죠. 또 가까운 지인들로 통해서 시비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별수가 제일 강한 분이 을묘생 46세 하반기에는 강하게 들어옵니다. 48세 개축생. 올해는 운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직장에서도 좀 이렇게 나오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게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축생 분들은 부부지간의 이별수도 있지만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별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안타깝네요. 53세 무신생. 뭐 아니면 도였죠? 힘들었었어요.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골치 아픈 일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정신적으로나마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고 집안에 들어가면 편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힘든 그걸 좀 풀게 이렇게 가정에서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53세 무신생 힘듭니다. 하반기에 운은 들었다 하더라도 부부지간에 자칫 잘못하면 이별수가 들어오고 자칫 잘못하면 법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들어옵니다. 서로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60세 신축생. 부부지간에 연인과의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이별수가 있으니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그렇게 가다 보면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별수가 들어오는 건 서로가 알고 가면 피해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부분 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가면 피할 수 있고 모르면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에 이별수가 네. 강하게 들어온 나이. 좀 아픈 일이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우리 55세 병호생 분들이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냥 이별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그냥 헤어지는 그런 이별수가 아니라 멀리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이별수가 약간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런 일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좀 강하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을 누구라고 딱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좀 잘 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가슴 아픈 일 남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분들은 좀 무겁게 얘기하게 되네요. 병호생 분들, 46살 음여생 분들. 이분들은 연인, 부부 뭐 이렇게 헤어지는 이별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 52세 병호생 분들하고는 조금 달라. 그리고 우리 56세 의사생도 마찬가지고 의사생도 좀 이별수가 들어있고 이분들은 자기들이 좀 실수해서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본인들이 이렇게 알고 가시면 아직은 아니잖아요. 이별수가 들어왔다는 거지.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48세 개축생 분들 이분들은 이별수는 들어왔는데 이분들한테는 좀 그게 아마 더 도움이 되는 이별수 같아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뭔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수연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별을 정리해야 되는 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남녀 간에 있어서 정말 이거를 끊고 싶은데
안 끊어졌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의 이별수인 것 같아, 이분들은. 그래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 이분들은 이별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좋은 이별. 정리가 돼가는 이별이니까. 그리고 우리 40세 신유생분들은 부부간의 트러블이 좀 많은 것 같아. 대인관계보다 이분들은. 부부간의 트러블로 인해서 부부간에 좀 이별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현명하게 좀 대처해서 웬만하면 좀 참고 가시고 서로 이해하고 조심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별수가 조금 있네요, 이분들. 61세 경자생분들은 아마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좀 잠깐 이렇게 외롭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좀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이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어져야 되는 이별도 있고, 그리고 아쉬운 이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웬만하면 사람, 처음 만난 인연 또한 그것도 인연이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별을 피해가는 방법이 더 좋고, 한번 맺어진 인연은 웬만하면 서로, 조금 서로 양보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인연을 웬만하면 저는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요즘에는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한 번만 만났다가 만나는 것도 힘들고, 헤어지는 건 더더욱 힘들어. 그러니까 상처 없이 그냥 좀 이별에 대처하는 법을 조금 잘 해서 와야 될 것 같아. 선생님, 이번에도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미리 대처를 해보자. 이번엔 이별입니다. 아휴, 이별 힘들지. 이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 편이세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는 슬프고, 그리고 아프고 마음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뭐 후련함 그런 것도 떠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시 시작 뭐 이런 것도 떠올라. 이번에 하반기에 이별을 겪을 수 있는 띠.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에 보면은 이제 띠로 이별수가 들어오는 띠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별이라 그러면은 연인 간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부부지간에 이제 헤어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제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 기고,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인데, 2020년도 하반기에는 소띠, 뱀띠, 돼지띠가 그런 이별수가 들어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띠들 가진 분들이 뭐 다 이런 게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운세가 그렇게 하반기 운세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니까 너무 이거를 내가 뭐 또 이별수가 들어온다는데 이게 꽂혀갖고 또 살다 보면은 또 이게 안 돼. 이거는 참고로만 해.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올 하반기에는 이별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연인 간에는 서로 그럼 좀 더 배려해야 되겠구나. 뭔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또 극복할 수 있고, 그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부부간에도 뭐 내가 이때인데 뭐 올해 뭐 이렇게 이별수가 있다는데, 그럼 서로 더 다 노력하면은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안 좋은 수가 들어왔을 때 인간이 노력 안 하고 그냥 막 있으면 진짜로 이별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별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더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야. 소띠, 뱀띠, 돼지띠 이런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뭐 이별수라든지 안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 치더라도 사람 자체가 극복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은 비껴갈 수가 있어. 얼마든지 인간 자체로 노력하면 비껴갈 수가 있어. 그거는 진짜로.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좋은 운이 들어올 때나 나쁜 운이 들어올 때나 사람이 일단은 먼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이 피해갈 수도 있고 또 좋은 게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띠, 뱀띠, 돼지띠들이 이런 이별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내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와 동반자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하반기구나, 이렇게 좋게 의미를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별이나 사별, 이혼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잘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대운이 올 때나 운이 변동이 있을 때 이별수도 들어오고 뭐 사별, 뭐 이혼 뭐 이런 게 다 들어오거든. 변동. 그럼 물론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일 없이 좋은 일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안 그나? 그제? 이별에 대해서 쿨해지는 거를 상담에 오셨을 때 이별수가 다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헤어졌는데 자기만 이제 못 헤어지는 거지. 뭐 여긴 대부분이 남자 손님보다는 여자 손님들이 많이 오는 편이니까 남자랑 헤어졌어 여자가. 근데 이미 남자는 떠나갔어. 근데 여자는 그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려서 여기 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 다시 그 남자랑 뭐 잘 될 수가 뭐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 남자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남자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 떠난 사람은 떠난 거야. 좋은 인연 또 들어와. 나는 그게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 뭐 다시 그 사람 붙잡게 뭐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보살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저 정말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은데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오게끔 뭔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순리대로 가란다. 그걸 위해서 뭐 다른 거를 지키지는 않는다. 이쁘지요? 다음 편에는 귀인이 들어오는 띠도 하반기에 귀인이 들어오는 띠도 있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해갖고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020년에 네. 이별수가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네. 나이. 자, 이혼이나 이별은요, 참 힘들어요. 알 수 없는 게 연인 관계, 부부 관계거든요. 자기들만이 아는 거잖아.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근데 참 힘들어요, 그게. 내가 한낱 무당이 돼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안 살아본 이상은 그것도 몰라. 남의 가정사를 내가 어떻게 알아. 시시콜콜 얘기 안 했지만. 그래도 정말 내년에 경자년에 정말 조심해야 할 때 49, 임자생 쥐띠예요. 우는 상성을 하나, 이 또 임자생 쥐띠들이 내년에 9수예요. 9수에 9공망이 들어서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 자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야. 그리고 막 고집이 굉장히 세. 고집이 원래 임자생 쥐띠들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계속 생긴단 말이지. 요 임자생 쥐띠들은 마음을 조금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을 좀 잡고 고집과 아집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가정이란 건 이루고 내년 수에는 살아가실 수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따지자면 43살 무호색 말띠, 진짜 요 무호색 말띠들은 요주의 인물들이세요. 진짜로 요주의 인물들이야. 진짜 말 안 듣거든. 말처럼 말 타고 막 달린단 말이야. 앞발 뒷발 다 차신다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충살이 들어와가지고 서로가 사람들하고도 못 어울리고 가정에서도 시비가 자꾸 붙어요. 금전 문제로 예를 들어서 시비도 붙을 수가 있고, 새끼들 문제로 시비 붙을 수가 있고, 시자 돌림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장자 돌림이 들어가든지 자꾸 시비가 붙는단 말이에요. 의견 충돌을 자꾸 일으키면 또 이 또한 가정에 자꾸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호색 말띠 분들은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성격을. 그러니 자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호색 말띠 분들은 기해년을 맞이하기 전에 상충사를 좀 풀고 가시는 게 가정의 기해년 또 한 해를 무탈하게 마무리도 짓고, 그리고 다가오는 경자년도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해운이 되실 거예요. 정말 또 봐야 될 게 40살 신유생 닭띠들 기해년에 39, 또 9수를 기회롭게 잘 넘기셨으면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고비가 또 들어오세요. 요 또 신유생 닭띠들도요, 고급지게 얘기하면 상파라고 해갖고 또 살이 하나 치고 들어오고요. 또 상충살이 또 끼고 들어와요. 그래서 말 그대로 깨진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깨진다. 모든 게 깨져버려요. 연인 관계도 깨질 것이고, 가정에도 소리가 나서 가정도 깨질 것이고, 요 신유생 닭띠들은 정말 요주의 또 인물로 뽑으라면 요주의 인물이에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고집이 굉장히 세요. 신유생 닭띠들이 뭐가 문제냐면 꼬투리를 잡으면 닭처럼 쪼아요. 자꾸 쪼아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신유생 닭띠들도 기해년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경자년 들어가시기 전에 좀 푸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상충살, 상파살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살이에요.
더군다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살이니까 좀 풀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또 무난한 한 해가 되실 거고 가정도 삐그덕삐그덕 소리는 나겠지만 이혼까지는 안 가실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제 의견이고 제 생각이에요. 굳이 요 띠에 요 나이에 해당이 되신다고 나는 안 그러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참고 사항으로 여겼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요거는 정말 이 초연당 무당이 무속인이 하는 얘기니 좋은 참고거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연당이었습니다.